안녕하세요. 이번 2학년 2학기 실험 같이 수행할 민상원입니다. 아, 제가 강의 처음에 학생들한테 인트로덕션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저도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의 진행에 하면서 몇 가지 처음에 어떤 사항을 하자, 어떤 내용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걸 놓치는 사항도 있고 학생들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뭐 딴 얘기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전에 학생들한테 공지할 사항이며 진행 맨 처음에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녹화를 해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마다 여러분이 수업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실험에 대한 내용을 주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조 구성, 레포트 제출 안내, 뭐 요 내용으로 제가 이 설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아날로그 디지털 실험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아두이노 관련된 실험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관련된 실험은 1학기의 연속성을 갖는 것이고요. 아두이노에 대한 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그걸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릴 내용이 이 실험이 왜 또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게 3학년, 4학년 교과목하고에 대한 연계, 그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어,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고서 제출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조 구성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당장 2주차 실험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팀빌감 802로 808호에 오시면 되겠고요. 제 이메일이라든가 휴대폰 번호, 오피스 아워는 요와 같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사전에 약속을 정해놓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강의 계획서에 대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전자 실험, 설계 1학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야 될 시간은 8시입니다. 근데 8시에 제가 하지 않고 보통 8시 30분 정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다서 4시간을 풀로 채웁니다. 그래서 4시간에 대한 것이 저희가 75시간, 75분 수업이잖아요. 75분. 그러니까 50분 수업이 1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이면 200분입니다. 200분. 200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8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거의 풀로 이제 해야지만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화면에선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음, 마우스가 왜 조종이 안 되지? 뭔가가 지금 something wrong입니다. 누가 눌렸는지. 그래서 뭐 교과목 개요에 대한 정기회로하고 논리회로 기본 실험,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성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와 같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윤리의식입니다. 여기 윤리의식 부분에 보시게 되면 공학기초학문으로 자료 검색하고 설계할 때 참고한 자료를 인용하여 타인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할 것이고, 실험에 대한 것이 여러분 예비 보고서 작성했을 때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설계에 대한 거, 다른 것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한 거는 그 인용을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출처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바라겠고요. 이 교과목에 대한 선수는 회로이론 1 디지털 공학이고요. 그다음에 병수로는 회로이론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딱 얘기하긴 그런데 이 과목을 모르면 별도로 여러분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별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 거고, 저는 이 시간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 관련된 것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그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어, 회로 이론하고 디지털 공학에서 이미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음,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한 게 인덕터 RL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는 RS 프리플랍, D 프리플랍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저희 분반에서 다루는 것이 몇 가지 좀 다른 웨이브폼에 대한 걸 또 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2, 3, 4주차에는 조금 그런 요 강의 계획서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거의 제가 여기에 준해서 강의 계획서를 이 내용에 준해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에도 저희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텀 프로젝트에 대한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텀 프로젝트는 저희가 14주차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언제 5주차, 7주차, 9주차, 11, 12주차, 14주차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차에는 텀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간단하게 레포팅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앞에 과정이 너무 지연된다 싶으면은 저거는 조금 뒤로 미루거나 시간을 좀 변경하거나 할 텐데 14주 차에 프로젝트 시험 및 발표는 저렇게 진행되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 하는 걸 봐서 제가 저거는 그냥 녹화 영상으로 학생들한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동료 평가에 대한 거 할 때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주차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형태가 되겠고요. 제가 평가에 대한 거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예비보고서, 결과보고서 중에 제가 예비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비보고서를 충분히 잘 작성해 왔으면 결과도 제대로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비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텀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동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하면서 동료 평가 한 거를 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인 1조로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고의 단위로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개인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개인 평가하는 항목에 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평상시에 실험 끝나고 나서 구탈 쓰는 거 하고 평상시 실험하는 거를 제가 관찰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나서 물론 이제 기말고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별 평가라고 하면 조 단위로서 이제 같이 동료랑 같이 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개인 평가에 대한 것은 평상시 실험하는 거, 그 다음에 고찰 쓰는 거, 그 다음에 어, 동료 평가에 대한 걸 기술한 거. 왜냐하면 평가에 대한 거를 해본 사람이 자기 걸 또 잘 해요. 그래서 동료 평가를 어떻게 잘 작성했는지를 제가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개인별 시험, 기말 시험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 단위 평가와 개인 평가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저는 뭐 실험에 대해서도 학점에 대해서는 그게 뭐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험 수업도 3학점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험은 통상적으로 3학점 이론 강의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실험 수업에서 대충 그냥 학점을 받겠다는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험 교과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거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아날로그 실험. 아날로그 실험이 1학기에서는 주로 이제 R에 대한 거 하나가 갖고 나서 했고 DC 실험을 했는데 2학기의 실험은요. LC가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뒤에 이제 옵기앰프 내용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C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계측 장비가 좀 다릅니다. 계측 장비가 여태까지 여러분이 쓴 것은 그냥 파워 서플라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멀티미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것은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걸 가지고 이제 관측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워를 만드는 것이 이제 AC 파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장비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1학기 맨 처음에 하는 것이 펑션 제너레이터하고 오실로스코프 쓰는 거를 먼저 여러분이 익숙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를 지금 처음 접하는 것이고 아마 일부 학생들은 이쪽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평생 오실로스코프를 친하게 이제 지나게 될 거고요. 함수 발생기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AC 파형의 기본적인 사인파 혹은 뭐 스퀘어파 혹은 뭐 이렇게 톱니파 이런 것들을 뭐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장치에 대한 것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맨 처음에 RL하고 뭐 RC 실험을 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결과 보고서에 대한 걸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비를 다루는데 우리 실험실에 보게 되면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 디지털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펑션 제너레이터. 그리고 이 오실로스코프 펑션 제너레이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할 게 이 프로브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도 기존의 파워 서플라이 디지털 멀티미터에 쓰던 거하고 달리 어, 동축 케이블 형태로 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동그랗게 해서 이쪽에 딱 묶는 것이 이제 기기에 물리는 것이 있고요. 네, 쭉 프로빙해서 이쪽 가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두 개로 묶어서 여기가 이제 프로빙하는 포인트고 여긴 기기에 물리는 포인트고 해서 여기는 이제 동축 케이블로 쭉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에 대한 거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발생기, 오실로스코프, 프루브 이게 전부 다 AC 파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AC 파형에 대해서는 이제 노이즈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파형 자체가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라운드가. 그래서 이 그라운드를 잘 맞춰줘야지 장치들 사이에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이 프로빙하는 것도 잘 맞춰줘야지 깨끗한 파형이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파형을 만나실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파형 자체가 되게 막그 이렇게 힘이 탄 파형, 원하지 않는 파형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는데 웨이브폼 1학기 때 저랑 같이 실험했던 친구들은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여기서 1학기 때는 단순하게 AC 실험할 때는 뭐 파워 서플라이 디지털 멀티미터 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AC 실험할 때는 진짜 파워풀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신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파형이 더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장비에 대한 걸 하는데 RLRC 실험이 조금 제가 모든 친구들 조별로 만족할 때까지 제가 실험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 RLRC 실험을 갖고 나서 할 때
실험실에 있는 오실로스코프, 실험실에 있는 펑션 제너레이터로 파형을 확실히 볼 때까지 제가 시킬 겁니다. 요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2학년 2학기 실험이고요. 디지털 실험은 1학기 때는 대개 보면은 뭐 컴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한 거, 게이트에 대한 걸 했다면 2학기 때는 뭐 프리플랍을 써가지고 뭐 카운트 만드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6진 카운터라든가 뭐 10진 카운터라든가 12진 카운터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계를. 그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 클락도 만드는 걸 또 해보고요. 그래서 디지털 실험에 대한 내용이 조금 그 요즘에 보면 뭐 FPGA 갖고 나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7400 시리즈 칩, 뭐 TTL 칩 가지고 나서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실험에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으로 이 게이트 TTL 칩 가지고 나서 만들어 보는 것이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해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온오프에 대한 전원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는 것이 5볼트가 측정되나 0볼트가 측정되나 하는 것도 있고 LED의 온오프를 갖고 나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여러 인풋을 넣고 여러 아웃풋을 놓는 장비가 로직 아날라이저라고 하는 장비 갖고 나서 봅니다. 그 로직 아날라이저가 인풋 핀 여러 개하고 아웃풋 핀 여러 개를 가지고 나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보는 그런 파형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인풋 파형에서 뭐 어떻게 뭐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기기에 놓고 인풋을 또 하나 인풋은 또 요거보다 조금 파형을 조금 작게 아주 클락을 뭐 이렇게 주고 이것은 인풋 1, 2에 대해서 아웃풋 1, 2에 대한 결과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나오는 뭐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역으로 나오는지 뭐 이런 파형을 한꺼번에 이렇게 파형 모양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로직 아날라이저. 근데 우리 실험실에는 로직 아날라이저가 없고요. 이거에 대한 실험을 웨이브폼에서 실행을 합니다. 웨이브폼에서.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피스파이스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파형이랑 동일한 파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실험에서도 요거에 대한 걸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웨이폼을 여러분이 요거 피스파이스 쓰는 거랑 동일한 걸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나서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아날로그 실험도 웨이폼으로 할 수 있고요. 디지털 실험도 웨이폼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하는 건 뭐냐면 예비 보고서 제출할 때 여기서 미리 칩을 준비하거나 IC 저기 부품을 LC 부품을 준비해 가서 하게 되면 예비 보고서 때 기본적인 실험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실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실험실에 와서 굳이 결과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그렇지 않죠. 아날로그는 반드시 실험실에 있는 오실로스코프하고 펑션 제너레이터를 반드시 한 번은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보고서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예비 보고서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실험 준비 위한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것도 하지만 간단하게 이거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실험실에 와서 굳이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거를 결과 보고서를 간단하게 끝내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앞에 예비 보고서를 충분히 수행을 했다고 하면 일제 귀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템 자체가 어떤 거냐가 있냐면은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혹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뭐 굳이 뭐 그렇게 이런 걸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통신의 큰 축이 5G 통신망에 IoT가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이 5G 이동통신망의 그 유스 케이스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IoT가. 근데 그거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센서하고 액추레이터 해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뭐 네트워크까지 해볼 수 있는 네트워크까지는 사실 우리 실험에서는 해보진 않습니다. 센서하고 액추레이터를 해볼 수 있는 그다음에 뭐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 을 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아두이노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장치가 보통은 있냐면 라즈베리 파이라는 게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보드도 있어요. 근데 이건 리눅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눅스 기반으로 하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카메라가 하나 정도 간단하게 세팅 기본적으로 인베딩 돼 있어갖고 영상을 해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를 여러분이 하길 난 권합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리눅스라고 하는 거를 또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IoT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오픈 소스, 오픈 하드웨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오픈 소스 컨셉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센서에 대한 걸 여러분이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목에 센서에 대한 과목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 센서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험 2학기 때 다루는 내용은 크게 아날로그, 디지털, 그다음에 아두이노 이 세 가지 실험이 되겠고요. 어, 2학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 펑션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로직 아날라이저 장치를 자유롭게 다뤄보기를 내가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다뤄볼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두이노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보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관련해서 이거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하는데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많이 해요. 그 수시 입학할 때 그 학생들 면접해 보면은 그거 해본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회로 이론, 디지털을 알고 나서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친구들이 그걸 알고 나서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우리 교과 과정에 2학년 1학기 교과 과정을 마치면 기본적으로는 지식이 쌓인 거고요. 그래서 아두이노에 대한 걸 다룰 때 단순하게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응용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음은 제가 실험에 대한 거하고 3, 4학년 교과목 구성에 대한 얘기를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3, 4학년 교과목에 보게 되면 우리 전자통신이라고 하는 분야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슈퍼셋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뭐 편협되게 가르칠 수도 있고 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자 기반의 통신 분야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 분야라고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라고 포함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 컴퓨터 통신 쪽으로 발전했고 그래야 되나? 뭐 AI 쪽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컴퓨터나 전자 쪽에서 이 통신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전자 쪽에 우리 반도체 AI 쪽도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뎁스가 조금 다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 대한 교과 구성을 보면은 통신 쪽으로 많이 올인돼 있고요. 여러분이 우리 통신과에서 보면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 자체가 10년대 나와서 지금 20년대까지 5G 이동통신망까지 다 발전하는 가운데 뭐 6G도 앞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통신으로 순수하게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통신 분야가 다른 쪽이랑 같이 융합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G 유스 케이스로 보게 되면 모바일 브로드밴드 영역,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브로드밴드에 대한 유스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oT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알겠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요. 반도체도 연관돼 있고 AI도 연관돼 있어요.
저는 전공이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통신망하고 IP 쪽 관련된 거라든가 어, IP라든가 5G 모바일 쪽에 제가 대전공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반도체 기술 없이 발전할 수 없었고요. 요즘은 네트워크에도 AI에 대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목 보면 2학년 교과목, 3학년 교과목은요. 사실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2학년, 3학년 교과목은 어디든지 간에 다 코어 과목이에요. 그럼 내가 반도체를 하니 AI라는 네트워크를 하는 내용은 4학년에 일부 한두 과목이에요. 한두 과목, 많으면 두세 과목, 뭐 요 정도, 요 연관성이 3학년에 있는 교과목이랑 같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선택을 할 때 교과목을 내가 전공을 뭐 하겠다. 난 반도체 하니까 나는 소프트웨어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기본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라는 게 아니라 뭐 전공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알아야지만 이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도체 하는 영역에서 난 반도체만 하나니까는 난 소프트웨어 몰라도 돼? 전혀 안 그렇습니다. AI 하는 쪽은 반도체 몰라도 돼. 약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여러분 학부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나는 하드웨어에 소질이 없어 소프트웨어 소질이 없어 그게 아니라 2, 3학년의 교과목은 다 충분히 다 듣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프로그래밍을 난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진로에 대한 거를 이제 미리부터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기업에서는 학점에 대한 거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학점은 이제 그 친구가 참 성실했다. 성실도에 대한 기준, 성실한 성실도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무슨 과목. 이거는 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신입 직원들 뽑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중요한 게 2학년, 3학년 교과목을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이수 체계를 준수하면서 들었느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학년에도 자기 있는 교과목을 충실히 들었느냐를 봅니다. 2, 3, 4학년 또한 들으면서 뭐 교양 과목으로 뭐 들었다라고 하면 일단 딱하게 보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충분하게 갖고 나서 얘기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교양 과목 충실하게 들었으면 이 친구는 교양만 많은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에 대한 거를 뭐 지금 2학년 2학기에 지금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라도 이거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바라겠고요. 제가 또 이거 늘 하는 이야기인데 수업하게 되면 우리 등록금이 한 학기 한 4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15주 정도 들면 한 주에 30만 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 주에 30만 원 벌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광운대학교 뭐 일반 학생들 다 마찬가지인데 한 주에 한 30만 원을 딱 내고 이제 듣는 거고 여러분이 5일 나온다면 하루에 6만 원씩 학교에다가 내고 어, 학교에 입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액티비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거를 어, 포트폴리오 쌓는다고 생각하고 이 포트폴리오 쌓는다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학년, 3학년 때 무슨 설계에 대한 걸 뭘 했는지에 대한 거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있는 우리 예비 캡스톤하고 캡스톤 교과목이에요. 캡스톤,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어니 스톤에다가 캡을 씌워서 종합 설계라는 뜻이에요. 이게 종합 설계. 그래서 종합 설계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4학년 취업할 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회사에 가져갈 때 성적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끝.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것이 외부 액티비티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이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2학년 2학기 텀 프로젝트로 어떤 걸 수행했는데 그때 하면서 어려웠던 건 무엇이고 지금 해보니까 어떤 것이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얘기해 보실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험국 과목에 대한 거 이해에 대한 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실험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 이론에 대한 걸 되게 보면 다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우리가 회로에 대한 걸 볼 때 회로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회로 해석이고 그다음에 뭐 내가 설계를 해서 새로운 거를 창의적으로 해서 나중에 난 돈을 버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이 공학은요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저기 자연과학, 사이언스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도 그 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분야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내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뭔가를 벌어야 되는데 뭔가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데 회로에 대한 걸 만들거나 할 때 보게 되면 일단 회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로 해석에 대한 걸 하는 방법에 있었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회로 이론 수업입니다. 혹은 디지털 공학 수업이고요. 물리전자 수업에서 또 배우는데 이 수업에서 주로 이제 수학이라는 걸 많이 쓰죠. 수학을.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툴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수학으로 가 되면 수학의 기법을 써가지고 수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풀면서 수학의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해를 우리가 회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또 시뮬레이션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수학이 이제 컴퓨팅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회로를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하면 그거 해석까지 딱 해줍니다. 아주 좋죠. 시뮬레이션만 잘해도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험 예비 보고서에서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이 실험의 절차에서 내가 회로를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수학으로 풀고 시뮬레이션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푸른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실험을 통해 갖고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직관을 또 하나 얻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실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직접 해보는 거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나는 수학을 잘 못해. 좀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니까 조금 노력하길 바라겠고요. 나는 컴퓨터를 안 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안 할 거야. 그럼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또 충분히 해서 이게 대한 직관을 키우길 바라겠습니다. 직관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 이해를 하고 어, 실험을 접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비 보고서에 뭐 실험을 하나 당장 이제 RL에 대한 걸 하나 만들어 왔다. RL에 대한 회로를 딱. 그러면 이제 RL에 대한 회로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뭘 얻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이미 이론상으로 배웁니다. 어쩌면 일부 분과는 지금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배우게 될 테니까 어, 미리 이제 다음 2주차에 이 실험을 하는데 RL 회로에 대한 걸 딱 하고 나서 이론을 여러분이 첫 번째 수학 손으로 풀어 오셔야 되고요.
이론 푸는 거에 대한 것이 맞는지 피스파이스를 돌려가지고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것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공학에서는 실험 없는 공학은 말이 안 되죠. 실험이 없는 공학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일부 대학, 제가 이제 여러 대학, 미국 대학도 보고 뭐 일본 대학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일부 대학은 그냥 이 회로 이론 가리키면서 실험을 가리키는 학교도 있어요. 디지털 공학 하면서 디지털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커리큘럼 자체가 이론 수업 별도로 있고 실험 별도로 이렇게 몰아져 있는 그런 교과 과정이다 보니 저희가 회로 이론하고 디지털 공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차 이제 제가 실험 안내를 말씀드리면 앞에 뭐 다 됐는데 2주차 실험에 대한 거는 RL 회로가 되겠습니다. RL 회로. 근데 제 실험의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얼마를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 아니, 그리고 이제 주어지질 않아요. 뭐 1kg인가? 예를 들어서 이건 뭐 1mm 헬리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1볼트, 뭐 V2 피크에 뭐 6집, 8집, 뭐 이런 것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 값에 대한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근데 정할 때 이제 이 값을 정하는 값을 보면 이 친구가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RL 회로에 기본적으로 파형에 R 파형, 뭐 L 파형이 뭐 이렇게 변하는 걸 쫓아가는 거를 이렇게 90도 위상차에 대한 걸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게 되면 R 값, 아니 VR, 뭐 VL 값에 대한 위상차에 대한 90도에 대한 걸 보겠다. 90도 차이 나는 거에 대한 걸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값을 보기 위해서는 크기가 얼마 정도를 될지, 주파수를 내가 얼마로 할지, 그 다음에 VP, VP가 얼마일지, 그때 L하고 R 값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거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값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면은 예비 보고서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차 실험은 이것만 딱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아요. RL 회로를 하기 위해선 오실로스코프 쓰는 공부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펑션 제너레이터에 대한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빙하는 케이블에 대한 것도 보셔야 돼요. 케이블에 대한.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RL 실험에 대한 걸 다음 주 예비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또 보셔야 되냐면은 이 우리 교재에 보면은 파트 1, 2, 3, 4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에 파트 1, 2, 3, 4 중에 이게 아날로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두이노가 된 내용인데 이 파트 1에 보게 되면 실험 준비 절차라고 해서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준비의 절차 중에 어, 보면은 1장이 이제 DC 실험이 되겠고요. 2장이 이제 피스파이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1학기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실험에 대한 게 3이 디지털 실험이고, 그 다음에 4가 아날로그 AC 실험이 되겠습니다. 5장이 뭐 인두 사용에 대한 거인데 요즘은 잘 인두 사용에 대한 거는 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인두 쓰는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 쓰지 않아요. 이 중에 요 AC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파트 1 챕터 4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별도로 보고서 쓰진 않아 예비 보고서 쓰라고 그러진 않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오실로스코프 펑션 데이터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직 아날라이저에 대한 건 여기 3장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도 레포트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좀 익혀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험을 하실 때 여기 파트 1에 요 A씨에 대한 실험 준비에 대한 거 하시고 그 다음 주 디지털을 할 때 여기 로직 아날라이저 쓰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웨이브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지금 당장 2주차에 여러분이 여기 하셔야 될 내용은 여기 쓴 오실로스코프 그 다음에 펑션 제너레이터 케이블에 대한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준비를 하셔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서 쓰는 건에 대한 샘플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잠깐만요. 어, 보고서 제출에 대한 것을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여러분 뭐 선배들이 한 건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게 맞네요. 어, 제가 몇 개의 샘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이거 뭐 1학기 실험이긴 한데 예비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희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간단하게 R 회로에 대한 오음의 법칙에 대한 건데 뭐 합성정에 대한 거 하게를 이제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린 거죠. 손으로 이제 그리고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된 건 라기보다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를 해서 직렬하고 병렬에 대해서 각각 소작값 내가 이렇게 썼고 이론값은 얼마가 나오고 측정값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여기 625옴을 만드는 회로를 구성해라 했을 때 나름대로 소자 쭉 두고 나서 이론가 얼마, 측정가 얼마 이렇게 표를 먼저 만들어 온 거예요. 뭐 응용 문제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실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걸 볼까요? 이거는 조금 어, 요거는 조금 정리가 조금 더 된 거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이거는 저거를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회로를 그냥 바로 집어넣네요. 시뮬레이션 회로를 집어넣고 측정값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측정값은 실험실에 와가지고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설계 문제에 대한 것도 설계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계산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갖고 하고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측정값 이게 비워놓고 나서 측정값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비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예비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실험 와가지고 여기 결과 보고서 이 부분만 쭉 특정해서 이제 틀린지 맞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내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조거 이렇게 발표 듣고 있다가 다른 조가 잘한 게 있으면 다른 조거 그냥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서 할 때는 그냥 뭐 그 실험에서 한 것만 내가 이렇게 예비 보고서는 이렇게 제출했는데 결과 보고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파악이 돼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볼까요? 어, 이거는 좀 너무 좀 자세한데 뭐 보죠 뭐.
요거는 실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걸 별로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 잘한 건 뭐냐면 요런 거에 인용에 대한 걸 쓴 건 잘한 거죠. 내가 어디서 인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입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친구가 하려고 했던 실험에 대한 구성도하고 이론값, 시뮬레이션 없이 이제 실행을 한 거죠. 제가 이 표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좀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될 수 있으면 가득. 그래서 페이지는 될 수 있는데 적게.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페이지는 적을수록 적고요. 대신 들 수 있는 내용은 다 넣고 만약에 하나 내가 이런 내용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저것 어디서 인용해서 컷앤 페이스트 해도 좋으시고 뭐 해도 좋아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컷앤 페이스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공부하고 이해를 하시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걸 잘 써야 되겠다. 그것까지 하셔야지만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레포트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만 볼까요? 이거는 안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풀어와야 되는데 이 풀어오는 거를 다시 또 워딩을 한다든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쓴다든가 그걸 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첨부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게 요건 조금 그런데, 어? 요건 좀 그런데, 여기 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4번, 5번, 자꾸 어떤 거에 대한 걸 한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넣어놨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 과정에 대한 거를 같이, 제출하시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건 약간 이제 그게 돼 있는 거죠. 어, 직렬, 병렬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해서 손으로 해가지고 나 이렇게 풀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두는 거죠. 설계 문제 1, 2, 3, 4 해가지고 이거까지 같이 이제 첨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걸 올려드립니다. 체크리스트라는 걸 올려드려요.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파일을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점수를 자체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실험 안 하고 있다 그냥 점수만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제가 감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보고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든 예비 보고서를 다 채점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나서 앞에 거 전부 다 가름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제가 어느 걸 할 거라고는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고 그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비 보고서 쓸 때 심도 있게 쓰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얼추 필요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음, 그리고 여기까지 아마 말씀을 드리다가 끝났네요. 그래서 2주차 실험하면서 예비보고서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조 구성을 좀 해야 되는데 조를 제가 이제 강제로 구성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도록 제가 만내를 하는데 조는 대부분이 보게 되면 어, 이게 팀워크
맞춰야 되죠. 팀워크.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 친구랑 해도 좋고요. 모르는 친구랑 해도 좋고 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안 보이네요. 지금. 보는 화면이 아니라 음, 팀워크를 가지고 해서 실험실에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2인 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1인 1조를 주장하는 바람입니다. 혼자서 실험을 하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을 딱 입장을 하게 되면 저기 앞에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요. 데스크가 실험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그래서 너무 작게 그렸는데 제가 이 조를 저희가 지금 14인입니다. 14인이면 7조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하려고 있어요. 1조, 여기가 2조, 여기가 3조, 여기가 4조, 5조, 6조, 7조 이렇게 해서 실험에 대한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조에 대한 걸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가 없으면 그냥 게시판에다가 여러분이 우리 나랑 같이 실험할 사람 하고 나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글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클래스가 어디 갔나요? 보면 기초전자 실험에 대한 강의 계획서 아까 보셨고 여기 보시게 되면 수강실 자료실에다가 지금 없는데 1학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렸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몇 조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서 어, 어느 조 하고 싶다라고 글을 쓴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수업이고요. 그래서 3조, 6조, 7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조에 대한 거를 쓰듯이 여러분이 수강생 자료실 여기에 기술 학년 2학기 조전자 실험 요 파트에다가 신규로 글을 여러분이 쓰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몇 조에 누가 앞에 조장은 누구, 조원은 누구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길 바라겠고 조 구성이 안 돼 있을 때 내가 같이 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거기에 쓰셔가지고 같이 구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이렇게 구성이 안 됐을 때는 뭐 제가 그냥 해야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조는 그 조 구성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해 그릴 걸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실험실 여기가 스크린이고요 여기 스크린 스크린이고요 이 스크린으로 돼 있어갖고 여기서 이쪽 맨 첫 테이블은 비워놓습니다. 여기가 좁아가지고요. 좀 비워놓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1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들어서 여기 2조, 3조, 4조, 그 다음에 여기 5조. 물론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 쓰는 거고요. 여기도 테이블은 이렇게 한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대로 6조, 7조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하겠고요. 만약에 하나 나는 혼자 실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기 앉아서 실험 이렇게 여기 앉아서 실험 혼자 하셔도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혼자 하는 만큼 이제 힘들긴 하죠. 근데 어차피 실험 뭐 혼자 하나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9월 1일 날까지 들으면 월요일 날, 네, 월요일이 아마 9월 5일인가 그렇죠? 9월 5일 월요일 날까지 그 아까 얘기한 수강생 자료실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나 몇 조, 그다음에 조장 조원, 조장 조원 이름으로 해가지고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나 누군데 같이 하실 분 해갖고 글을 계속해서 써주시고 완성이 되면 앞에서 조 완성된 대로 앞에서 뭐 2조를 선택했다. 그럼 2조를 제외하고 그 다음 분은 1조나 뭐 3조에서 7조에서까지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조 구성에 대한 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해졌네요. 아, 제가 쓴 게 거기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일이 제가 쓴 파일이 좀 다르네요. 다른 파일에다 썼나 봐요. 자, 그 다음은 예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예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은 이게 제가 지금 당장은 개인적으로 제출을 시킬 겁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작성을 시킬 거고요. 좀 지나면 조 단위로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험하는 데가 보면 어, 아날로그 파트이고 디지털 파트에 대한 거는 조 단위까지는 하겠는데 그 아두이노는요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아두이노에 대한 제출은 개별적으로 제출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한 실험은 제가 별도로 하진 않고 주로 이제 이렇게 음성 녹화 강의를 남겨놓고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 것만 결과를 제출하는 형태가 되겠고 이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면서 제가 물어보거나 그럴게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아두이노에 대한 거는 그 키트도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눠드리고 하게 할 것이고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 보고서에 대한 건 조 단위로 해서 쓰는데 주로 이제 클래스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올리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수요일 날 저녁 12시까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이 목요일 날 아침 8시 30분이기 때문에 오전 8시 30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녁 12시까지 올리면 사실 제가 여러분 거 레포트를 볼 시간은 거의 없어요. 이러면요. 레포트를 여러분 충실히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제출된 거를 여러분 발표하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보고 이렇게 수시로 보게 될 텐데 사실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없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자기가 미진한 거라든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올리냐면은 제가 여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실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의 과제 제출, 과제 관리 해가지고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인 9월 7일 아침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때 이제 개별적으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팀 프로젝트에 대한 제출이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대한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보고서, 예비 보고서는 주로 강의 과제하고 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에 업로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다 업로드를 하시는데 저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못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누가 미리 알려주시면 요 업로드할 데를 열어드리도록 하거나
안 되면 이제 후 제출. 이제 뒤에 수업 시간에 파악이 돼서 그때 그거 안 열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열어드리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비 보고서는 이렇게 내고요. 예비 보고서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출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예비 보고서 제출한 거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칸을 만들어 오잖아요. 이렇게 칸을 쭉 만들어 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 특정하는 칸만 이것만 채우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딱 채우시면 곤란하고 이거에 대한 거를 실험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혹은 영상을 이제 만드셔야만 돼요. 예를 들면 회로를 꾸몄는데 회로 꾸민 거에 대한 거를 사진을 찍거나 혹은 그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대한 것을 캡처해서 원래는 화면 캡처하면 그 화면 캡처한 그거를 USB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USB에 그 됩니다. 그래서 USB 얹어가지고 결과 보고서에다 만드는 게 제일 깨끗한데 그건 불편하고 하면은 그냥 사진으로 그냥 여러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은 너무 양이 많아갖고 우리 클래스에 못 올린다. 그럼 제가 웹디스크를 하나 열어드릴 거예요. 그럼 웹디스크에 초과되는 분량에 대한 거는 위에다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비 보고서에 이거를 충분히 다 했다라고 했을 때도 웹디스크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험이 끝나면 실험이 이제 목요일 날 딱 진행이 되고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 그럼 목요일 날 딱 그날 바로 올려셔도 되고 금요일 날 저녁까지는 제가 올리도록 권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그 실험을 올릴 거를 맥시멈으로 둡니다. 그래서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실험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결과 보고서는 조 단위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고찰에 대한 거는 개인 제출한 제가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험에 대한 것이 어떻고 뭐가 어땠는 사항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건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자료 관리실 거기다가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의 실험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는 예비 보고서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 학기는 저기 뭐야 중간에 쉬는 주차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까지는 결과 보고서 올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 월화수에 하지 말고 실험에 대한 거는 될 수 있으면 주말에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 좀 수행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보고서를 쓸 때 내가 실험에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험 끝나고 목요일 날 갈 때 다음 주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좀 부품을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 실험을 수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텀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제가 뭐 그동안 해왔던 거는 시계 만드는 걸 했습니다. 시계 만드는 거.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시계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TTL 칩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락 제너레이션 하는 칩은 크리스탈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에 대한 건 많은데 이제 세븐 세그먼트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만들어는 더 좋고요. 그래서 몇 초, 시, 음, 에 대한 걸 이렇게 보이는 걸 텀프레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은 참 고생은 많이 하는데 배우는 건 많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유니버셜 보드에다 옛날에는 이제 인두로 납을 써가지고 납까지 하는 걸 했는데 이거는 뭐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그다음에 시계에 대한 것도 이게 기능이 되게 많잖아요. 뭐 시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오전 오후 어떻게 표시할 것이며 0에서 10, 11시로 표시하는지 0에서 23으로 표시하는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람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거 알람 했을 때 어떤 기능을 이제 어떤 액션을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학기도 그냥 시계 만드는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전날, 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오전 8시에 수업을 하니까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뭐, 저녁 6시에 오세요 하고 난 다음에 6시, 저녁 6시에 설정을 해놓고 갑니다.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시계가 정확한지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에이징 테스트죠. 이게, 어, 그래서 얘가 잘 살아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할 때 뭐 전원을 배터리를 하면 좋고요. 가장 엑설런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USB 전원을 쓰셔도 좋고요. USB 전원. 그 다음에는 그냥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쓰셔도 좋고요. 전원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걸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배터리를 쓰는 게 점수가 가장 높을 거고요. USB 전원 쓰는 것이 그 다음 높을 거고요. 파워 서플라이 전원 쓰는 것도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이 게이트 각각의 소비 전력을 해야 됩니다. 소비 전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소비되는구나라는 걸 계산하셔야지 배터리 갖고 나서 충분하겠구나라는 것이 계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원이 부족하면은 동작을 안 하거나 약간 흐려지거나 뭐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이제 디지털 시계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실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렸고요. 어, 하다가 뭐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2주차서부터는 아날로그 실험을 먼저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맨 처음에 보고서 잘못 쓰면 제가 또 다시 쓰게 하고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실험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익숙해질 거나 익힐 때까지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어, 오픈 마인드 가지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픈 마인드 가지고 나서 이 실험을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할 게 아니야라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거에 대한 걸 한번 넘어보겠다. 오픈 마인드 하시고 나서 해보시기를. 네. 자, 1주차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주차 지금 당장 조 구성하시고 아니면 나 혼자 실험해보겠다는 도전의식 적극 받아들입니다. 실험 예비 보고서 을